1월 12일 날 보내서 15일 날 답변 받은 이 내용 보니까 질문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런데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놓고 이건 체포 영장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파견 나온 직원이 썼다고 해도 그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기서 또 추가적인 논란이 생깁니다. 주진우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예요. 그 문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그 문건 누가 썼느냐? 수사기획관이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획관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요. 공수처에는 수사기획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령이라도 썼단 말이냐? 오 처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문서를 차장은 봤습니까? 누구까지 결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하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종 결재권자를 말씀에 특정을 해주세요. 수사기획관은 봤어요? 수사기획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수사팀에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령이 썼느냐? 버젓이 수사기획관이 답변합니다라고 국회의원에게 회신해놓고 이때 수사기획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령이 있었느냐? 설주환 변호사님. 네.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공문서 쓴 겁니다. 공문서를.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동훈 처장의 오늘 답변 내용은 굉장히 좀 조금은 어제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공수처 직원도 아니고 파견 온 행정 직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용도 잘 모르는 어떤 파견 행정 직원이 당시에 영장 청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어떻게 알아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해서 어떤 외부 기관에 그것도 국회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질의가 온 것을 보낸다는 것도 저는 쉽사리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수사팀 직원이라든지 수사팀에 있는 뭐 검사라든지 누군가에게 이것을 문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청구 본인이 이것을 파견된 행정 직원이 본인이 수사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답변을 써서 그냥 임의적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 그냥 지금 보도를 보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수사팀이 이것을 문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피만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공수처장이 저는 지금 어떠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아니 이렇게 그 중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1호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이 사건은 공수처 내에서도 상당히 독보적인 사건일 것인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어떤 파견된 행정직원 탓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오동훈 처장이 직접 나와서 뭔가 좀 명쾌하게 해명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여전히 이 시간까지 저는 납득되지 않은 저러한 답변으로 인해서 지금도 뭔가 조금 석연치 않고요. 이것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지금 이제 착수가 될 텐데 조금 철저하게 좀 수사가 돼서 좀 진실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홍 대변인님. 네네. 어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 항의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죠. 차정현 부장검사와 만났어요. 면담에서 차 검사한테 물어봤대요. 공수처가 의원실에 보낸 그 영장 청구한 적 없다라는 답변, 그거 당시 수사부장이던 나를 통하지 않고 전달됐다. 지금 이 차정현 부장검사가 기획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답변 보낼 때만 해도 그때는 공석이었는데 수사부장이던 나를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희가? 근데 저런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직 대통령이 지금 수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가장 엄정하기를 기대하는데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맡아서 수사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5년 동안 예산이 800억 원이나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5년 동안 800억 쓴 동안에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입니다. 5건. 그중에 유죄 판결 받은 것이 딱 1건인데 그나마 이제 선고 유예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중에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죠. 아마추어라는 표현은 2021년에 당시 공수처 차장, 영국 차장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치 뭐 그 뛰어 들어가 가지고 다퉈가지고 수사권을 자기들이 없는 수사권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체포작전을 군사작전 하듯이 벌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아마추어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됐습니까? 그렇게 뭐 조사를 위해서 체포한다고 하더니 한 번도 조사는 하지 못했잖아요. 대통령은 병원으로 가셨는데 강제 구인한다고 구치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체포 실패하니까 경찰에다가 당신들이 체포하라라고 넘겼는데 경찰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도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관입니다. 저는 진짜 문제는 아마추어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나쁜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거짓말을.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건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가? 서부지법과의 어떤 그 우리법 연구회에서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이런 일이 우리 사법기관에서 일어났다면은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엄청나게 교란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죠.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